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제교류팀에서 파견 교환학생을 총괄 담당하고 있는 백한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PPT를 준비를 했는데 여기 시설 여건상 위에가 조금 잘렸어요. 그래서 제목만 지금 좀 보실 수가 없는 상황인데 제가 제목은 말씀드리면서 내용이 중요하니까 내용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거고 또 PPT는 저희가 설명이 끝난 다음에 이번 주 중으로 좀 정리해서 그 국제청 홈페이지에 올릴 예정이니까 그 전체 제목까지 다 보고 싶으시면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30분 정도로 이내에서 그 설명을 드리고 중간에 ETS사에서 톡불 관련해서 잠깐 하시러 와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Q&A 시간에 가져서 조금 저희 설명으로나 홈페이지 공지로서 좀 부족했던 부분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다 관심 있어서 여기 오신 분들이니까 국제교류 학생 프로그램 교환학생이 뭔지 이런 거 다 아실 거고 지원자도 아시겠지만 조금 더 유의해서 아셔야 되는 부분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 대학 그 다음 단계로 나에게 맞는 대학은 어떤 게 있을지 찾는 노하우나 이런 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부터 신청이 시작이 돼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보니까 한 4명 정도 신청하셨더라고요. 근데 항상 이제 말미에 신청을 많이 하시는데 조금 고민이 많이 되시더라도 좀 빨리 신청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특히 마지막 날에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전화 응대를 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게 있거나 신청하기 전에 질문을 이메일을 저희가 더 선호를 하긴 하지만 전화든 이메일이든 물어보시려면 저희가 신청 기간 중에는 응대가 좀 어렵고 특히나 마지막 날이나 이런 날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청을 마지막 날이 아니라 조금 더 땡겨서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설명해 들으시고 조금 하루 이틀 더 생각을 하실 분들은 하시고 나서 신청을 조금 서둘러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으로는 저희 유의사항이나 문의처 그리고 Q&A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일 이제 중요한 게 지금은 요 부분이 조금 완화가 되기는 했어요. 화면 잘 보이세요? 네. 지금 코로나가 안정 국면은 아니지만 그래도 특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유럽이나 특히 미국이나 이런 쪽은 저희가 많이 좀 거의 생활 속에 그냥 녹아들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그 코로나로 인해서 파견이 취소되어 있는 대학들이 있기도 했는데 이제 많이 완화가 돼서 예전 코로나 이전까지 파견 학생 수가 회복됐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2010년이나 2020년이나 2021년에 비해서 이번에는 좀 학생들 많이 파견이 되었는데 혹시 여기 중국이나 대만권에 이제 관심 있는 학생들은 제가 좀 많이 이제 좀 온라인 수업을 하는 학교가 더 많다는 점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른 지역의 경우는 아직은 거의 많이 파견되어서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하고 있는 대학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온라인 수업을 한다 이런 거는 비고란에다가 기재를 했으니까 참고해서 신청해 주시고 저희가 지금은 오프라인으로 한다고 했지만 선발이 된 후에 혹시 또 코로나가 심각해지면은 그게 또 바뀔 수도 있다는 점 그거는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이 없으니까 이상하네요. 교환학생 제도가 당연히 이제 어떤 건지는 다 아실 거고 외국에서 수학해서 우리 대학 학점으로 인정받아서 학기도 인정받고 학점도 인정받는 제도이고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등록금 납부 형식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뉘는데 우리 학교에서 등록금 납부하고 해외 대학에서 등록금 납부하지 않고 이제 다니시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일부 미주권이나 호주권이나 이런 대학 중에 그 그러니까 학비가 좀 비싼 학교들이긴 하죠. 그 학교에 학비를 납부하는 대신에 우리 이중으로 납부하시면 너무 부담되시니까 우리 대학 등록금은
전액 장학금 형태로 면제해서 다니시는 유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으세요. 등교 등록금 납부형 교환 학생의 경우도 전액 장학생까지는 아니지만 학점에 따라서 장학금이 지급된다는 거 보고 아마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셨을 거고요. 네, 요거는 뭐 대부분이 파견 교환학생을 신청하시지만 그 파견 교환학생 외에도 복수학위로 일리노이 공과대학에서 2년 동안 복수학위를 하시는 과정도 있고 SF 방문학생이라고 해서 이건 저희가 주관하는 건 아니지만 SF 그 재단에서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근데 저희 교환학 그것도 국제교류 학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선발해서 뽑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가 있고 보통은 파견 교환학생 유형으로 많이 수학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넘어가셔도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이제 신청 자격인데요. 이수 학점이 저희 인하대학교에서 32학점 이상 수학하시 1학년 과정을 정규 1년을 수학하시고 32학점 이상 취득하셔야 되는데요. 간혹 이제 이게 신청하실 때의 자격이거든요. 근데 간혹 1학년 학생의 경우에 이번에 신청을 한 학기만 하시고 지금 신청하려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거는 안 되세요. 그러니까 나는 나중에 2023년도 1학기 기준으로 요 기준이 만족을 한다. 그렇다고 해도 안 되시고 요거는 신청하실 당시 기준이십니다. 그리고 평점 평균은 저희 학교에서 뭐 제한하는 건 없지만 그 파견 대학에서 뭐 2.5면 2.5 이런 식으로 최저 이수 학점이 그 성적 기준 학점이 있으실 거예요. 모든 대학이 다 있는 건 아니고요. 그거를 만족을 하셔야 되고 공인어학 성적 또한 그쪽 학교에서 요구하는 어학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저희가 뭐 많이 문의가 오는 게 어떤 대학을 선정해야 되나요? 이렇게 많이 오시는데 저희가 사실 너무 그거는 너무 포괄적인 질문이라 저희가 이렇게 선뜻 이제 답변 드리기가 어려운데 일단은 국가를 먼저 선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어느 뭐 유럽 뭐 처음에는 뭐 유럽이든 미주든 중화권이든 이런 거를 선정을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그쪽에 좀 대학을 여러 개를 이제 추리셨다가 그쪽 대학에서 뭐 본인 전공 과목을 많이 들을 수 있는 학교인지 이런 것도 해서 그리고 얼마나 소요 경비가 드는지 또 국가마다 또 물가가 다르니까요. 소요 경비의 경우는 뭐 저희가 홈페이지에 그 교환학생 체험기가 올라와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은 그게 올라와 있는 대학이면은 그거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항공료라든지 체류비라든지 그런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거를 고려하셔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네, 뭐 다 아시는 거니까 빨리 설명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뭐 인하대학교 국제처 검색하시면 저희가 지금 다 교환학생 합격해서 다 가실 것으로 믿고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이제 적극적인 학생들이니까 다 되실 거라고 믿고 나중에 이 인하대학교 국제처에 중요한 사항들이 다 올라오니까 여기는 즐겨찾기 해놓으셔서 항상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메일도 수시로 보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교환학생 신청하신 그 순간부터는 국제처 홈페이지 그리고 이메일을 잘 확인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 인하대학교 국제처는 이렇게 검색해서 보시면 네, 이렇게 저희 국제처 홈페이지가 있고요. 뭐 노티스 지금 교환학생으로 다 보셨을 거지만 이 노티스로 들어가셔서 여기 2020 파견 교환학생 카테고리로 들어가시면은 여기 게시글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제일 많이 보신 파일이 아마 이 파일이실 텐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국가별로 본인이 원하시는 거 필터링 하셔가지고 국가별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뭐 어학 요건 같은 거는 저희 그 최저 어학 요건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끔씩 이제 요거를 뭐 다 따야 되느냐 이런 질문하시는 분도 있는데 당연히 그렇지 않고요. 이 뭐 토익이나 토플, 뭐 IELTS 중에 하나만 따셔도 한 조건만 취득하셔도 무방하고요. 만일에 그
만약에 나는 성적 여러 개 있다, 토플도 있고 토익도 있다 그러면 그냥 다 제출하시면 되세요. 예, 어떤 게 점수가 높은지 모르겠다 그러면 저희가 사실은 그 어학 환산 점수 이런 거를 공개를 하진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출하시면 그 중에 저희가 더 유리한 점수를 반영해서 이렇게 사정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둘 다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간혹 좀 프랑스 지역 같은 경우는 보통은 유럽이나 미국이 다 영어 점수인 걸로 알고 있는데 프랑스 지역 대학 중에 혹시 프랑스어 성적만 있어도 신청할 수 있는 대학도 좀 소수지만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 경우는 프랑스어 성적을 제출하시고 프랑스어 면접을 보셔서 그 면접 점수로 그게 환산이 돼서 들어가고요. 중국 쪽은 거기서 요구하는 HSK 성적의 최저 기준에 만족되는 성적표는 갖고 있으셔야 되지만 그와 별개로 중국어 시험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학교에서 봐서 그 점수를 가지고 환산해서 뽑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대만 지역을 신청한 학생은 반드시 신청 마지막 날에 9월 8일 6시 반에 중국어 시험을 다 응시를 하셔야 되십니다. 응시하지 않으면 신청이 취소되십니다. 그리고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최저 성적 요건을 만족을 하셔야 되고요. 간혹 4.0 기준으로 되어 있는 이제 유럽 대학이나 이런 데는 4.0인 데가 많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그 성적 증명서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4.0 기준으로 성적표 출력했을 때 그걸 확인하셔서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저 이수 학기도 있는데요. 우리가 정한 거는 신청 당시 기준으로 2개 학기지만 간혹 3학년까지 이수를 했다거나 2학년까지 이수를 했다거나 이런 경우에 그 기준이 또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까지 다 만족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이런 사항들은 어학 성적 그리고 평점 그다음에 이수학기 이런 거는 반드시 무조건 맞추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나는 평점이 0.1점 모자란데 안 되나요? 이러면 당연히 안 되시는 거고요. 그거는 다 반드시 요구 조건에 부합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해당 난이 공란인 경우는 상대 대학 홈페이지나 강의 리스트 이런 거로 확인해서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여기 저희가 그 정보 모은 거에 보면 영어 강의 리스트도 있는데요. 요거는 본인 전공과 관련된 영어 강의가 충분히 개설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주전공이든 복수전공이든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 대학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개설 전공이 그래서 한 학기나 1년 전에 픽스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항상 바뀌고 특히 영어 과목 같은 경우도 바뀌니까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고 항상 그렇게 개설되지는 않는다는 거 유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거는 다 그냥 당연히 아실 거지만 소요 경비에 대한 내용인데요. 수업료 들어가 있고 항공료 당연히 내셔야 될 거고 숙소도 아마 기숙사 정보에 보시면 교내 기숙사를 제공하는지 외부 숙소를 본인이 찾아야 되는지 아니면 외부 숙소더라도 그 대학에서 그걸 도와주는지 구하는 것을 그런 거에 따라서 금액도 나와 있는 데도 있고 안 나와 있는 데도 있지만 대략적인 물가를 생각해서 검색하실 수 있고 생활비 그다음에 비자 발급 등의 아니면 또 어느 대학은 건강검진 결과를 내라는 데도 있고 그런 기타 비용들이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좀 PPT가 좀
잘 원활하게 안 되고 있는데요. 일단 제가 이거 하고 일단 무관하게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외국인 학생 같은 경우는 혹시 여기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신청 자격이 조금 달라서 제가 아까 설명했던 그거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홈페이지 공지사항이 있으니까 그거를 확인하고 공지사항에서도 영어로 또 번역해서 첨부 파일에 안내문을 올렸으니까 그거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별도로 궁금한 거 있으면 국제처에 방문 또는 이메일 주셔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더 이거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제교육 홈페이지에 해외 파견이라는 카테고리 들어가시면은 교환학생 체험기라고 올라져 있거든요. 이거는 교환학생들이 다 갔다 온 학생들을 무조건 학점 인정을 받기 위해서 다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자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관심 있는 대학은 확인하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똑같이 해외 파견이라는 카테고리 밑에 해외 대학 정보라는 게 있는데요. 그거는 팩트시트라고 해서 파견 대학에서 그 대학을 희망하는 교환학생 희망하는 학생들한테 주는 정보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엑셀로는 이렇게 추격해서 올리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보통은 더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거 확인을 해주시면 되는데, 간혹 어학 성적이라든지 그런 게 조금 상이할 수도 있어요. 그쪽에서 대학에서는 어학 성적을 보지 않는다 이런 데도 있긴 하지만 저희가 생각했을 때 외국에서 수학하려면 이 정도는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최저 성적 어학 성적을 저희가 임의로 들어가 있는 데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감안해서 보셔야 되시고, 주로 이거는 기숙사라든지 학사 일정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신청 자격은 저희가 아까 보여드린 엑셀을 통해서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거 다 아까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 것 같아서 요거는 넘어가고요. 네, 그리고 교환학생 장학금은 뒤에도 좀 구분해서 더 설명드리겠지만 성적에 따라서 본교 등록금 납부형에 한해서 장학금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외에다 등록금 납부하는 대학의 경우는 전액 장학금으로 본교 등록금을 전액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셋 장학금이라고 해서 저희 지금 국제처 홈페이지에 이번 2023년도 1학기 파견 학생 대상으로 해서 공지를 올려놨는데요. 그것도 많이 관심 많이 가지시고 신청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번 학기는 한 6명이었나? 국내 대학들의 교환학생을 가는 학생들에게 이 장학금을 선발을 하고 있는데 지원사라든지 동기라든지 이런 거 다 이제 심사해서 주고 있고, 저희는 대신 그냥 올려드린 것일 뿐이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미래에셋 재단에다가 문의하셔야겠지만 선발 학생이 그래도 5-6명 되고 금액도 꽤 되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학생들이 많이 선발이 되면 좋잖아요. 그래서 한번 관심 갖고 좀 잘 성의 있게 작성하셔가지고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토플 장학금은 뒤에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한 명을 선발하고 있는데 이건 신청이 필요 없고 그냥 토플을 신청해서 내주신 학생들의 자동으로 제일 점수가 높은 학생한테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이건 토플 점수가 높은 학생들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환학생 장학금은 이거는 신청할 당시에 이제 성적이세요. 만일에 이번 2022년도 2학기를 성적이 너무 좋다, 그래서 성적이 올라갔다고 해서 2023년도 1학기에 드리는 장학금을 많이 드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신청하시는 단의 그거 기준이시라는 거 주의해 주시고요. 그래서 4.0 이상일 경우는 3분의 2 면제, 3.5에서 3.9분은 3분의 1, 그리고 3.0에서 3.4분은 학비보조 장학금 이렇게 나가고요. 3.0이 안 되시면 장학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신청하실 때 바로 자동으로 신청이 되고, 나중에 합격자 발표 시에 나는 몇 분의 몇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이게 같이 뜹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거의 다 요즘에는 한 학기만 많이 가시긴 하는데 2개 학기 가시는 학생들은 2번째 학기는 교환학생 학비보조 장학금이 나가고요. 여기 학비보조 장학금은 그 장학팀에서 얘기하는 학비보조 장학금 하고는 다른 교환학생 학비보조 장학금입니다. 75만 원 정도 되고요. 금액은 요거는 뭐 교내에 어떤 장학금이든 뭐 선발이든 그렇듯이 F를 포함한 신청 학점 기준으로 F를 포함한 학점으로 저희가 환산하고 있습니다. 네. 미래에셋 장학금 제가 아까 전에 설명을 드렸고 매 학기 한 300명 정도 선발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절차는 이제 온라인 지원이랑 지원서 제출을 2가지를 동시에 다 해주셔야 되는데요. 요거는 9월 8일 목요일 5시까지 추석 연휴 바로 전날 금요일은 연휴고 목요일 5시까지고요. 서류 제출도 5시까지인 점 유의해 주시고요. 뒤에는 어떤 거를 작성해서 어떻게 올려야 되는지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문제는 온라인 지원이랑 서류 제출이 같은 시간이기 때문에 온라인 지원만 생각하고 계시다가 그걸 뭐 4시 55분에 해놓고 5시 넘어서 구글이 닫혀서 못 올렸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아예 신청이 안 되십니다. 이거는 다른 학생들하고 경쟁해서 선발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줄 수가 없기 때문에 요거 이제 조금 여유 있게 온라인 지원을 하셔야 된다는 거 유의해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어학시험이 필요한 아까 말씀드린 중국어나 프랑스어 면접이나 이런 거는 어학시험이 별도로 들어가고요. 그러면 다른 어학시험이 필요 없는 나라들은 그냥 제출해 주신 신청서, 수학계획서, 그다음에 공인어학 성적 이렇게 해서 평점, 수학계획서, 영어 성적 그렇게 들어가서 환산을 해서 예비 합격자 발표를 9월 22일 날 금요일 5시에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예비 합격자라고 이름을 예비를 붙이는 이유는 우리 인하대에서 선발됐다고 해서 교환학생이 완전히 100% 선발이 되는 걸 보장을 해드리지는 못해요. 그쪽 대학에서도 나름 내부 절차가 있을 수도 있고 물론 저희가 선발했는데 그쪽에서 거절하는 경우는 매우 확률은 낮지만 보통은 그쪽에서 최저 기준으로 설정한 것을 만족을 하면 보통은 매우 확률이 높긴 하지만 그래도 간혹 안 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비라고 이렇게 합격자 발표를 이렇게 했고요. 뭐 왜냐하면 또 비자가 거절되는 경우도 있고 대사관에서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제가 명명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신청서 제출, 그러니까 파견 교환학생을 위한 신청서 제출이 아니라 이제는 그쪽 대학에서 요구하는 그쪽에서 또 아마 영어로 뭐 지원 동기를 쓴다든지 어학 성적을 다시 내야 될 수도 있고 건강검진서를 내야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쪽 대학에서 입학 허가서를 받기 위한 신청서를 또 제출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해외 대학에서 최종 심사 결과를 합격한 경우는 입학 허가서를 주실 거고 그거를 수령해서 비자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출국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온라인 지원하시고 지원서 출력하셔서 서명을 학과장님이나 부모님 서명 받아야 되는 란에다가 받으시고 지원서를 구글 서베이로 업로드를 하시면 되고요. 그것까지 하시면 접수가 완료되십니다. 그러면 아마 거의 지금 신청을 안 하시는 학생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서는 이렇게 생겼고요. 어차피 그 학적 인터넷 신청에 들어가시면 이런 폼은 아니고 이렇게 각 빛란에다가 요 정보를 쓰시면 이렇게 출력이 지원서, 수학계획서, 그다음에 서약서, 그리고 지원 허가 요청서 이렇게 4가지가 뜨는데요. 마지막으로는 공인어학 성적표는 출력되는 거 플러스 공인어학 성적표는 따로 파일을 이제 스캔하셔서 요 4가지 파일을 순서대로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서 PDF 형식으로 해서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일단 수학계획서 같은 경우는 분량의 제한은 없으나 근데 이게 한 페이지로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너무 많이 쓰시지 마시고 한 페이지도 충분하기 때문에 뭘 고려하셔서 적절한 분량으로 입력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너무 성의 없이 또 쓰시면 또 두세 줄 쓰시는 경우도 어쩌다 가끔 있는데 그런 경우 너무 성의가 없으니까 점수가 잘 안 나오니까 지원 동기나 수학 계획 이런 거 위주로 쓰시면 되고 제가 1지망, 2지망 두 개의 대학을 지원을 하잖아요. 근데 1지망 대학에 대해서만 쓰시면 됩니다. 저희 그거 가지고 판단하니까 그걸 쓰시면 되고요. 서약서는 여기 뭐 지원자 보호자 서명 들어가는 거 아실 거고 여기 네 번째 서류는 그 파견 학기가 마지막 8차 학기를 해외에서 보내는 파견되는 학생에게만 나오는 거고요. 이것도 그 대상자들만 그 입력란이 보이니까 그걸 입력하시면 요거 네 번째 서류가 출력이 됩니다. 일반 학생들은 보통은 요건 안 나오고요. 그래서 공인어학 성적표까지 하면 원래는 이제 총 서약 지원서, 수학계획서, 서약서, 공인어학 성적표 이렇게 네 가지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한 개의 파일로 스캔해서 올려주시면 되고요. 요건 올리는 거는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공지사항 들어가셔서 오늘 저희가 오픈을 했거든요. 여기 서류 제출 바로하기 링크 하셔가지고 올려주시면 되고요. 여기 다 쓰시고 파일 업로드 파일명은 학번 8자리랑 성명 이렇게 해서 올려주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아까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제출을 해주시면 저희가 심사하는 거는 이번 총평점 누적 평균 40%, 공인어학 성적 30%, 수학계획서 30% 이렇게 반영해서 경쟁을 하시게 되고요. 그래서 총점이 가장 높은 지원자를 순으로 당연히 합격자를 선발을 하는데요. 만일에 총점이 매우 높지만 뭔가 최저 기준이 안 되는 학생, 토플이 만점이지만 3.0이 기준이 3.0 이상인 대학인데 2.99다 이러면 당연히 불합격이시고요. 그런 학생은 탈락하고 기준을 다 넘는 학생 중에 이제 경쟁을 통해서 선발을 하고요. 그리고 1지망 합격자 선발 후에 6이 있는 경우에 2지망 학생들을 이렇게 채우는 형식입니다. 만일에 동일하게 2지망을 신청 학생들을 다 모아서 그 중에 평점 높은 학생을 순위가 높은 학생을 이제 채우는데 만약에 당연한 얘기지만 1지망을 3명을 TO가 있는 대학을 3명이 신청을 했는데 당연히 그러면은 최저 기준을 만족하거나 하면 이제 합격이잖아요. 그러면 근데 2지망이나 그 대학의 2지망을 쓴 학생이 매우 우수한 학생이다. 그렇게 하더라도 당연히 그 학생은 선발이 안 되겠죠. 1지망부터 우선으로 저희가 채우니까. 이 사항은 그 파견 기간 연장은 절대 안 되시니까 처음부터 2개 학기를 꼭 가셔야 되는 학생은 유의해서 2개 학기를 다 입력을 해주셔야 되시고 나중에 부득이하게 1년을 갔다가 너무 적응이 안 되고 힘들어서 한 학기를 이제 단축하는 경우는 저희가 공식적인 일정을 잡아서 신청을 받고 있지만 연장은 안 되니까 이거 유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파견 학기에는 휴학이 불가합니다. 지금 현재 신청 당시에 이번 2022년도 2학기를 휴학하시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당연히 내년 1학기는 재학생 등록해서 재학생 신분으로 나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휴학은 안 되시고요. 해외 등록금 납부형 교환학생은 뭐 이건 당연한 얘기지만 어차피 전액 등록으로 전액 장학생으로 면제되기 때문에 뭐 더 이상 국가 장학금이 적용될 뭐 금액이 없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중복 수혜는 안 되시고요. 그래서 저희 지역별로 저희가 ORIR 이메일로 주셔도 되고요. 이메일은 ORIR 이메일 주소로 보내시면 되고 연락처는 이렇게 저희가 지역별로 다 나눠져 있으니까 신청 기간 중에는 가급적이면 이메일로 문의는 저희가 좀 최소한으로 받고 있는 점 참고해 주시고 이메일이나 뭐 시스템이 잘 안 된다거나 뭐 그런 특이한 사항이 있을 때는 전화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학생큐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견 학기가 8차학기인 경우에 당연히 가능하고요. 단 한 개 학기만 8차 정도 학기 이내로만 파견이 가능합니다. 근데 아까 지원 서약서 내셔야 된다고 말씀드린 게 파견 종료 이후에 한 개 학기 이상 정규 학기 한 개 학기 이상을 인하대에서 재학을 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졸업하고 이제 연관이 있으니까 미리 나가시기 전에 그거 잘 점검해서 나가셔야 되고요. 또 이거는 1학점 이상 부분 등록하셔도 상관없습니다. 1학점 이상만 여하튼 갔다 오고 나서 한 학기를 더 다니셔야 된다는 거 유의해 주시고요. 이거는 마찬가지로 파견 시작학기가 7차 학기인 경우에도 당연히 가능하시고 1년을 갔다 오시는 것도 가능하시지만 마찬가지로 8차 학기가 외국에서 수학을 하셨으면 한 학기를 더 다니셔야 되는 거 1학점 이상 부분 등록 또는 16학점 이상 정규 등록 하셔야 되는 거 유의해 주시고요. 어학 성적표가 늦게 나와서 원본 제출이 어렵다 그러시면 일단은 온라인으로 성적 결과가 조회돼야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인식할 수 있는, 식별할 수 있는 어떤 캡처본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제출을 하시고 원본 성적표가 발급이 되자마자 스캔해서 이메일로 제출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시정일 기준으로 한 10일 정도까지는 여유를 드릴 수 있지만 합격자를 빨리 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기다려 드릴 수는 없는 점 한 9월 18일 정도까지는 제출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저 어학 요건이든 평점 요건이든 모자라는 경우는 아예 불가하십니다. 신청이. 복수 전공 또는 부전공으로 지원을 할 수 있냐는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요. 주전공으로 우리 대학 인하대 전공이랑 그쪽 대학 지원한 전공이랑 무조건 일치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고 하면 본인이 복수 전공하거나 부전공하는 전공으로도 지원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그쪽에서 근데 아무래도 그런 어떤 선수 과목이나 이런 뭔가 히스토리가 과목 수강에 대한 어떤 기본 지식이 없는 경우에는 그쪽 대학에서 거절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안 되고, 그러나 잘 확인하셔서 특히나 이제 우리 인하대도 사실 교차 수강이 다 가능하잖아요. 물론 주전공 학생들한테 먼저 우선권을 주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대나 이런 데 빼고는 이제 다른 학생들도 다른 전공 들을 수 있듯이 다른 대학들도 그런 대학들도 많이 있으니까 실제로 주전공이랑 복수전공을 둘 다 수업을 들어서 둘 다 이수하고 둘 다 학점을 따고 온 학생들도 종종 있으니까요. 학교의 개설 전공이라든지 그런 거 잘 확인하셔서 본인 계획에 맞춰서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망은 1지망, 2지망까지 가능하고요. 그리고 녀석이 남은 거에 대해서 추가 모집을 하는데 가끔씩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이거를 특히 2지망에서 합격한 학생들은 포기하고 추가 모집 기간에 신청을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거는 안 되시고요. 무조건 안 되시고요. 그래서 1지망, 2지망, 특히 2지망이 진짜로 본인이 학교 테스트 가고 싶은 학교가 맞는지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시고 2지망을 넣으시고요. 왜냐면 추가 모집의 경우는 이제 녀석이 남은 대학들에 대해서도 이제 모집을 하기 때문에 이제 마감된 인기가 많은 대학들은 추가 모집 시에 이제 공지에서 제외되고, 그리고 녀석이 남았더라도 그쪽 대학에서 일정이 저희가 이미 마감이 된 학교의 경우에는 그런 학교도 빠집니다. 이 두 가지 경우 녀석이 없거나 일정이 안 맞는 학교는 빠지니까요. 정규 모집에 비해서는 숫자가 좀 줄어드니까 그거 잘 감안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정규 때 아예 불합격한 학생들은 추가 모집 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수학객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지망 대학 기준으로 1페이지 내외로 별도 양식 없이 잘 연관해서 그 학교하고 본인 전공이나 그 나라 국가와 본인의 전공
앞으로 계획, 진로 이런 거 연계해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축은 가능하지만 연장은 불가능하다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여건이 없는 경우에도 여건은 없다라고 체크해 주시고 여건 번호랑 만료 일자는 이렇게 임의로 하시면 되고요. 나중에 예비 합격자 발표가 나면 저희가 여건을 만들어서 언제까지 제출하라고 안내를 드리니까 그 기한 내에만 좀 서둘러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토플 관련된 내용은 이상이고요. 저 Q&A로 오늘 설명 들으셨는데 좀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외국 대학에서 이수하신 과목이랑 우리 대학에서 이수하신 과목이랑 일치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학점 인정의 경우도 지금 학점 인정까지는 선발되시면 좀 더 관심을 가시겠지만 외국 대학에서 이수한 과목명, 영어 과목명 그대로 인정이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 대학에 뭐 예를 들어 경영학과인데 경영학과에 개설된 과목이랑 1대1로 매칭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대학에서 없는 과목이더라도 그 대학에서 뭐 경영학 관련된 어떤 영어 과목명을 그대로 학과에서 전공으로 인정해 주시면 그 영어 과목명 그대로 전공 학점으로 인정이 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1대1로 동일한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재수강으로는 인정은 안 되세요. 네. 영어 강의 이름 똑같은 게 있을까요? 있다고 해도 근데 학수번호가 이게 다르기 때문에 안 되세요. 그리고 어쩌면은 학점 인정은 사실 학과장님의 권한이 크신 부분인데요. 만약 동일한 과목이다라고 하면 수강을 하지 말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도 뭐 학점 불인정 과목 이런 것도 있잖아요. 수강 과목의 경우는. 그래서 그거는 또 안 되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예. 손 드시나? 저희 안 되는데 마이크 하나인데. 어떤 장학금이요? 국가장학금? 그쵸. 국가장학금이 적용이 가능한 학생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3분의 1 교환학생 장학금을 받았는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국가장학금으로 커버할 수 있으세요. 다른 질문 있으세요? 이제 학교에서 주변장학금 공교육학이나 후영으로 그거는 둘 다 사실 교내 장학금이기 때문에 근데 공교납치경이면 제일 많은 게 3분의 2 장학금이잖아요. 그래서 본인한테 유리한 장학금으로 적용되실 거예요.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이주권 지원할 때 어떤 학교는 4과목에 대한 커트라인이 정해져 있잖아요. 과목이에요? 네, 스피킹, 라이팅, 리딩, 네네. 리스닝 그 네네. 커트라인. 근데 그게 본 시험 점수 커트라인은 다 넘겨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마이 베스트 스코어 커트라인으로 넘겨도? 마이 베스트는 스코어는 인정 안 되세요. 이 하나의 시험에 다 넘겨야 되세요. 스펠링은 동일한데 대문자 소문자가 다르다는 말씀. 그거는 상관없으세요. 혹시 또 다른? 저희 아마 항목 중에 뭐 지원 전공이나 뭐 이제 기타 참고사항이나 그런 안내 보면 아마 최고 학점이 기재가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요. 그거는 지금 사실 학교에다가 선발 전에 좀 알아보기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이제 합격하시면 뭐 별도로 그 학교에다가 문의를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보통은 학교마다 사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뭐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일부 지역들은 그냥 우리 대학에 그냥 원래 기준은 보통 16학점 이상을 권고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교환학생은 그게 없어요. 그냥 한 과목 이상만 이수하시면 되거든요. 이제 본인이 졸업이 안 되거나 뭐 나중에 그걸로 인해서 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 있지만 그냥 본인이 그냥 정규 나는 정규 등급 냈지만 3학점만 등록하기엔 뭐 들어도 된다. 그러면 들으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 기준에 따라서 이쪽에서도 우리가 문제 없으면은 이쪽에서도 뭐 괜찮다고 하는 대학들도 있는데 혹시 그 기준이 엄격하게 있는 대학도 있을 수는 있어서 그 공지사항이 없는 미니 뭐 최대 학점이 공지가 안 돼 있는 대학을 나중에 합격하고 나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